서울 외곽에 많이 또 가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그런 움직임은 없죠. 지금은 순전히 아파트 시장이에요. 그죠? 한 주택만 소유할 거라면 아파트로 갈래. 이걸 해소하지 않으면 네. 현 시장 내에서의 아파트 자산 가치는 아무래도 계속 올라갈 확률이 커지는 거죠. 또 제가 아파트에 잘 몰라가지고 또 얘기 잠깐 드리면 들었던 얘기들 중에 이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내린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요거는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내가 살고 싶은 아파트 그 수요가 항상 그렇죠. 존재하니까. 결국은 도심 집중화에 관련. 그러면 저쪽에 약간 외곽에 지방에 있는 아파트들은 다 이제 무너질 수 있겠네요. 광역시 빼고요. 강역시 빼고. 특별한 도시 빼고요. 세종특별시라고 하죠. 그냥 무슨 시, 무슨 군에 있는 아파트들은 힘들겠네요. 아니면 가격도 그렇죠. 좀 빠질 수도 있겠네요. 지금 1주택자와 관련된 규제는 완화해 주려고 하고 있고 정부에서. 그리고 다주택자는 징벌적이에요. 징벌적. 뭐 잘못했으니까 벌 혼나야 받아야지. 된다. 혼나야 된다. 야, 너 손바닥 내! 이런 거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징벌적으로 과세를 때리니까 대부분 다주택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서울의 집에 다주택이냐? 아니에요. 서울에 집이 하나 있고 외곽 지역에 한 채 더 있고 이러신 분들이 대다수예요. 강남에만 집이 두세 채 계신 분들은 난 그런 분들 많이 만나고. 그쵸, 빌딩을 사야 되니까 있어야죠. 근데 대부분은 아니에요. 대표성을 가지고 계신 다주택자분들은 서울에 집이 한두 채 있으시면서 외곽 쪽에 외곽에 계신 있고. 거죠. 그럼 외곽 쪽 걸 먼저 정리하는 거죠. 그쪽은 계속 매물을 되고 있고 매물이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뭐 계속 인구가 빠져도 그쪽부터 빠질 거고 매물이 나와도 그쪽부터 나올 거니까 이쪽은 힘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광역시 중에 부산 광역시의 인구 분들이 갑자기 서울 와서 사나요? 그렇진 않죠. 다 그쪽에 뭐, 기반이 있으니까. 뭐 자녀 중에 서울로 그죠. 뭐 아니, 가시는 경우는 저도 있어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를 서울로 오면서 대구에서 서울 이제 생활 시작된 그렇죠. 거거든요. 뭐 그런 경우 빼고는 그래서 뭐 성인들은 오지 않겠죠. 다 거기 기반이 있으니까. 기본 인구가 유지되는 광역시, 예. 광역시는 그 인구가 그 안에서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 그 거기에 구축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갈아타는 옮기겠죠. 그래서 그 시장은 유지가 되죠. 예. 그 인구가 급격히 줄지만 않으면. 반면에 기타 지방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예를 들어서 뭐 강원이나 뭐 특수시장인 뭐 제주나 뭐 경북이나 전남이나 이런 지역들은 굉장히 행정구역이 넓을 뿐더러 인구가 계속 유출이 되는 시장인 거죠. 거기서는 사실 아파트 이용을 선호하시지도 않으세요. 그렇죠. 대부분의 주된 산업 활동이 제조업 아니면 뭐 농사와 관련된 그렇죠. 부분이니까 사실은 1차 산업, 2차 산업과 관련된 거니까 지금의 4차 산업 시대와는 맞지 않는 맞죠. 예. 구성을 갖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지금 카카오라는 대기업이 기존의 제조업 대기업들을 뛰어넘는 그렇죠. 수준까지 예, 발전을 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게 부동산 시장에서도 똑같이 나타나요. 똑같이. 어떤 직업 유형이 더 발전하냐. 그럼 예를 들어서 판교가 뜬 이유는 뭐냐. IT. 그렇죠. IT가 뜨니까 그쪽 산업 집중 동태. 근접을 해서 그렇죠. 그 지역 사시는 그 분들. 산업 동태와 관련된 거죠. 결국은 서울에 집중화하는 부분, 수도권에 집중화하는 부분들이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인데 인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점진적인 변화예요. 당장에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그러면 인구가 어디서 줄을 거냐. 기타 지방에서. 그렇죠. 기타 지방에서. 수도권에서 주는 데까지는 한참 걸릴 거예요. 점진적으로 변하니까 대응할 시간은 충분히 있다. 아니 오늘 연구님 모시고 예. 아주 소중하고 좋은 정보들을 많이 얻고 저도 부동산 중개를 이제 15년 하고 있지만 빌딩에 특화되어 있는 15년간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는 뭐 저는 주택에 13년. 그 빌딩은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맞지만 아파트를 제가 연구님한테 물어보는 게 맞는 것처럼 아파트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많이 배웠고 그동안 좀 궁금하거나 이게 뭐지라고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좀 머릿속이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개인적인 질문을 또 하나 드리면 저도 나중에 은퇴를 해가지고 어떻게 살 건가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와이프랑 뭐 제주도도 가끔씩 여행 가다 보면 우리 나중에 나이 먹고 제주 와서 살까? 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제주에 있는 아파트는 어때요? 제주도 최근에 시장이 완전히 죽었어요. 알고 계세요?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뭐 중국인들 많이 빠지고 관광객 빠지고 해서 그런 거 그 아니에요? 이유 때문만으로 보기는 힘든 게 제주도의 대표적인 주거 유형도 아파트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주도 분들이 아파트를 선호하지도 않아요. 대단지도 없고요, 별로. 근데 단독 유형 혹은 카페를 형태를 띈 아주 작은 형태의 주상복합이죠. 1, 2층은 상가고 3, 4층은 주택. 뭐 이런. 상가주택. 상가주택이라는 유형인데 사실은 이 유형이 살아보면 굉장히 불편해요. 아파트를 거주하시던 분들이 빌라로 넘어가시면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답답하다. 불편하다. 아, 불편하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정말 왜냐면 제가 와이프한테 이제 아파트를 10년 이상 살았으니까 원래는 이제 빌라에도 살아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빌라로 다시 갈 용의가 있냐 물어보면 절대 가지 않습니다. 왜냐면 일단 주차 문제가 가장 커요. 그렇겠네요. 마찬가지로 단독 유형에 해당되는 상가주택도 단독은 단독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 관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직접 관리를 하셔야죠. 그래서 아파트는 다 관리를 해주죠. 그렇죠. 내가 관리할 때 들어가는 그 소모 시간과 비용들을 고려했을 때 사실 바다가 그 제주도 가면 바다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아침에도 보이고 저녁에도 보이고 내일도 보이고 한 달 뒤에도 보이고 그것도 한 뭐 몇 달 살아보면은 똑같다 뻔하다 그렇게 그런 얘기죠. 그 이후에 보이는 것들은 이 건물을 내가 직접 관리해야 되는 불편함. 그래서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그 자연 생태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벌레들 뭐 이런 것들 나중에 은퇴하고 와이프랑 살고 싶으면은 그쪽에 있는 뭐 주택을 사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뭐 한 달 살기나 아니면 1년 살기 해서 그렇죠. 리조트 개념으로 활용하시는 게 더 나으실 거예요. 임차해서 그냥 쓰다가 특히나 예를 들어서 서울에 집 한 채 있고 지방 쪽에 집 한 채가 있는 형태에서 가장 이상적인 건 제2의 도시 부산 정도가 대안이 되는 거지 제주도의 단독주택 유형을 별도로 가지고 계시면 사실은 평상시 그 활동은 서울에서 하다가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가실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만나시는 건 뭘까요? 벌레? 벌레? 수많은 벌레와 잡초겠죠. 예. 맞아요. 한동안 내가 안 왔으니까 자라는 잡초 가자마자 짐 풀자마자 낯들고 이러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거에만 하루 이상이 소진돼요. 그 순간 생각하시죠. 내가 왜 이러고 있을까? 이러고 있을까?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아까도 마지막 아니었나? 아니 또 제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어가지고 잘 까먹어요. 내년에도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이 그대로 이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변수가 존재하나요? 내년에 존재하는 변수는 딱 하나. 임대사업자 관련된 물량이 얼마나 쏟아질 거냐. 4년짜리 임대사업자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4년이 자동 내년인가요? 말소가 되는데 내년이 4년째인가요? 현 정부가 2017년에 시작됐으니까 현 정부 들어서 임대사업자와 관련된 무수히 많은 혜택들을 부여했죠. 그래서 희소성 이슈가 시작된 부분이 임대사업자 관련된 건데 임대사업자를 많이 냈던 해가 18년 초 아닌가요? 2017년 12월에 임대사업자 활성화 정책을 내놔요. 현 정부가. 맞아요. 그래서 엄청난 사람들이 다주택자가 그 혜택을 보기 위해서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해요. 서울에서 얼마나 묶였냐? 서울에서만 50만 가구가 묶였어요. 50만 채가 물렸어요. 근데 이게 다 아파트 유형은 아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물량들이 올해 이제 그 정부가 6.17, 7.10 대책 내놓으면서 혜택을 자동 말소 시키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자동적으로 순차적으로 말소가 되면서 시장에 매물화가 될 거예요. 매물화 되는 걸 그럼 시장에서 소화할 거냐, 소화 못 할 거냐, 거기에 대한 변수가 있는데 제 관점에서는 다 아파트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소화한다 쪽이에요. 그 물건들을 소화하고 나면 더더욱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모두가 1가구 1주택자가 되면 매물화되는 양이 굉장히 적어져요. 그래서 갈아타기도 불가능하고 그냥 평생 집 한 채 괜찮은 거 똘똘한 집 한 채를 갖고 열심히 사는 세상이 되면 누군가 젊은 세대가 이제 나이를 먹고 집을 마련하려고 했을 때 내가 선호하는 그 주거 유형은 누군가가 1가구 1주택이어서 이미 차지하고 있어서 잘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과 비슷해요. 좋은 자리는 잘 안 나오죠. 그렇죠. 박힌 돌을 빼기 쉽지 않은 거죠.
아무리 굴러와도 박힌데 못 빼는 거지. 그분이 더 좋은 데로 이직하지 않는 이상 그 직장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주거 개념을 지금 그 관점에서 도입하시면 돼요. 지금 박혀 있잖아요. 서울에 1가구 1주택자가 되신 분들, 이분들이 빠지지 않는 이상 젊은 세대가 이제 열심히 벌어서 이 집에 들어가기에는 이분들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더 희소성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앞으로 2028년까지 127만 채를 공급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계획대로 되면 사실 젊은 세대들을 다독이는데 도움은 되겠지만 계획대로 온전하게 127만 채가 나올 거냐 그 부분에 대한 딜레마가 이제 현 정부도 있는 거죠. 오늘 아파트에 대해서 너무 많이 배운 것 같아가지고 저도 너무 좋고 예. 이제 여기 구독하신 시청하신 또 우리 구독자분들도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이거 마지막 인사 한번 해주시고 끝내시죠. 예, 뭐 사실은 지금 젊은 세대들 굉장히 안타까워요. 저희 때랑 달리 내 집 마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서 사실은 대출 규제 부분들이 있으니까 사실 근데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감한 부분들을 안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모두가 1주택자도 무주택자도 다주택자도 모두가 힘든 시기다. 참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사실은 좀 고민이 많이 되는 시기입니다. 근데 앞으로 사실은 잘 헤쳐나가야겠죠. 뭐 대한민국은 그동안 뭐 잘 헤쳐나갔으니까 사실은 이 부분도 사실은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라.